이 시간에는 IC61508-5 CL 결정 방법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1508 전체 다이어그램이고요. 일부는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 2부 하드웨어, 3부 소프트웨어, 4부는 용어의 정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5부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6부는 2부, 3부 응용에 대한 안내,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7부는 테크닉, 매저 이런 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 4부까지는 강제 인용 규정이고요. 인용 표준이고 5, 6, 7부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시, 안내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은 근데 이제 6부 같은 경우 예시가 사실은 그 매우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시가 더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유시 위험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실제 위험 감소를 위해서 세 가지 대책을 했어요. 안전 관련 시스템이 담당하는 위험, 안전 해로가 있었고 기타 위험 저감 대책 1, 2가 있어요. 이렇게 저감을 했는데 이렇게 저감을 해도 잔여 위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감 수준은 허용 가능한 위험보다 더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위험을. 요 이유시 위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유시 위험을 둘로 나눈 건데요. 위의 사건의 심각도, 시베리티라고도 하고 컨스퀀시라고도 해요. 이걸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면 한 5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사건의 빈도. 지금은 이제 뭐 정량화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정성적인 다이어그램이 있다.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도와 빈도로 나눠서 위험을 산정한다. 그 위험을 대책을 한 가지로 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추가 대책을 통해서 허용 가능한 목표 위험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봤던 거는 지금 이제 그 저요구 모드, 그러니까 로우 디맨드 오퍼레이션 예시를 든 거고요. 이제 하이 디맨드 모드 어플리케이션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뭐 정량화 했다기보다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개념이에요, 개념. EUC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EUC 제어 시스템에서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고장이. 사람도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요거는 하이 디맨드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의 요구율이 이제 요구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이 디맨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요 세 개의 그 지금 블럭이 이제 위험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발생한다는 걸 가정하에 다이어그램을 만든 거예요. 안전 관련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그 시스템을 거치고 난 상태에서의 위험한 고장률이 있어요. 람다 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타 위험 저감 대책을 해서 충분히 위험을 낮춥니다. 이렇게 잔여 위험 요인율 잔여 위험만 이제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요. 시스템 레벨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속 모드 동작에서 위험도를 보면은 안전 관련 시스템만 떼어서 여기 있죠? 이것만 떼어서
뭐 고장률을 보면 안전 관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통과한 위험 고장률이 람다D가 있을 거예요. 그 람다D에 기타 위험 저감 대책을 해서 이렇게 고장률을 유지하는 거죠. 잔여 위험 요인율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럭 다이어그램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뭐 람다D, 파이, 베타D, CCFDC 이런 사실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파라미터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은 이제 일반 개념 설명 단계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방금 전에 봤던 그 위험한 고장 루트예요. 세 가지가 있었고 안전 관련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이 디맨드를 보고 1년에 한 번 이상 되는 요구율이 있다. 하이 디맨드를 본 거고 안전 관련 시스템을 거친 고장률이 있겠죠. 기타 위험 저감 대책을 해서 잔여 위험 요인율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요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CCF에 대한 내용이에요. 커먼 코즈 페일리어라고 해서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요 EUC 제어 시스템하고 그 안전 관련 시스템이 이제 같이 고장 나는 경우에요. 이제 뭐 전자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그 뭐예요? 그 온습도 환경, 그다음에 진동 환경 이런 거에 같이 노출이 되면 같이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CCF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해 놨던 안전관련 시스템의 위험 고장률, 그다음에 뭐 기타 위험 저감 대책에 의한 저감 이런 거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고장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CCF 때문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CCF가 베타 D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CCF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그노스틱을 적용을 해서 베타 D를 적용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6부에서 예시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 시스템 말고 안전 관련 시스템이 두 개인 경우에요. 리더런던시 돼 있는 경우, 듀얼 채널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기도 이제 RR1과 2가 공통 고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원인으로 CCF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고장률을 뛰어넘어요. 시스템 레벨에서 봤을 때 위험한 고장 빈도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CCF 때문에. 6부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마 1부나 2부에서 설명을 했던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제 알로케이션 할당하는 내용이에요. 안전 관련 시스템이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듈화되어 있고 어떤 안전 사항들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할당을 했는데 첫 번째 안전 관련 시스템에 할당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나눠서 설계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인티그레이션 통합하는 단계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2부에 개발 요구사항 보고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기타 위험 저감 대책, 뭐 사이버 보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속서 C는 이제 에일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림을 보면 이쪽 저기 허용 불가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넓게 수용 가능한 구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첨예하게 이제 그 허용 불가와 허용 가능이 맞붙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에일랍. 그래서 서류가 이쪽은 이제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써 있지만 이득을 취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경우 그걸 해명을 해야 돼요. 증거 자료로. 그래야 이제 상존하는 위험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유 중에는 추가 위험 저감이 비현실적이거나 개선으로 얻을 이득에 비해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확한, 정당한 어떤 해명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줄어들수록 에일라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 점점 줄어든다. 그렇죠. 수용 가능한 구역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증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누가 봐도 이제 수용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누가 봐도 사용 불가한 내용들이고. 요거는 양쪽 극단은 뭐 딱히 증거 자료나 해명 자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제 요 중간 부분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그 좀 나눠놓는데 심각도하고 빈도로 나눠놓은 거 보면은 1, 2, 3, 4 구역을 나눠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허용 불가, 무시 가능한 위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게 따지고 2번, 3번 이게 이제 에일랍에 해당이 될 테니까요. 이제 증거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그 블록 다이어그램 부속사 A에서 봤던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그거를 좀 정량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얘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시 위험을 세분화해서 심각도와 빈도로 나눠서 표현을 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정량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걸 좀 정량화해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도를 C, 컨스퀀시의 이니셜이에요. 빈도, 프리퀀시의 NP는 프로텍션 레이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험이 이제 이렇게 상존하는 경우죠. 희귀값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RNP 프로텍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심각도와의 조합 빈도와 현재 심각도가 이제 뭐 사망이나 뭐 이런 고정을 일단 심각도가 같다고 봤을 때 빈도가 발생을 했을 때 심각도가 이제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FNP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위험 저감 달성에 요구된 안전 관련 보호 시스템 그 세 가지가 있었죠. 그걸로 달성한 거고. 자, 이렇게 달성을 하면 NP가 P로 바뀝니다. 프로텍션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빈도가 물론 있겠지만 허용 가능한 목표 위험에 이제 도달한 거고 FP가 이제 FT가 된 겁니다. 타겟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RT는 타겟 위험은 그 심각도, 이거 심각도는 그냥 고정을 해놨죠. 상수로 FT가 돼서 이렇게 RT가 되는 겁니다. 실제 위험이 RT가 위험보다 이렇게 타겟이 실제 위험은 RT보다 이제 작아야 되죠, 당연히. 기본 위험도는 이게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은 MP로 표현을 하고 목표는 이제 타겟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소율 중간에 이제 위험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 델타를 타겟 대비 처음에 이제 그 프로텍션이 없는 상태의 빈도 요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요거까지 한번 맞아보고 4번 보면 실 도출을 위한 PFD 에버리지 조건은 아까 그 감소량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프로텍션이 없는 상태의 빈도 대비 타겟 빈도 이렇게 타겟 빈도, 허용 빈도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초기에 어떤 빈도, 대책이 없는, 프로텍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빈도예요. 그거는 이제 뭐 유사 제품에 대한 DB, 그다음에 이제 사고 조사, 다양한 방법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0.1에 뭐 유해 사건이 발생한다. 이제 1 곱하기 10-1승이 될 거고요. 그 타겟을 뭐 0.1이면 안 되고 10-4승번, 4승, 그러니까 0.00001까지만 허용을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델타 R, 필요 위험이 이제 델타 R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타겟, 이제 10-4승이 타겟이었죠. 그리고 입력값이 10-1승이었어요. 저는 이제 1000이 나오죠. 1000배 감소가 되는 거. 이거를 1000배 낮춰야 돼요. 가능성을. 위험을. PFD 요구 수준을 보면은 PFD는 아까 그 뒤집으면 됐죠. 그거보다 작으면 돼요. 타겟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타겟이 얼마냐면 -4. 대책 안 했을 때는 그 뭐예요? 0.1회 정도 발생을 한다 그랬었죠. 위에서. 자, 요거 계산하면 10-3정 나오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이제 CL2 여기 이제 일부에 가서 보면은 표 2번에 아마 PFD가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 CL2 레인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입력값을 넣고 이제 그 허용 가능한 요 값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요 실등급을 몇 등급을 2등급을 만족을 해야 된다. 요 우리 요 개발한 요 시스템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프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C를 결정을 할 때. 이제 요 방법도 있고 정량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따라가 보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요것도 심각도입니다. 심각도. 이 크리티컬러 컨스퀀시예요. 컨스퀀시. 그다음에 프리퀀시, 프로바빌리티예요. 여기 보면은 W는 발생 빈도 가능성. 여기 이제 낮고 높은 거죠. 그러면은 C1이 이제 심각도만 지금 있는 경우에요. 심각도, 그다음에 이제 노출 빈도나 노출 시간, 그다음에 이제 위험 회피 가능 어버이던스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필요한 경우, 심각도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안 위험한 경우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가면 되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따져야 되겠죠. 근데 회피를 아예 그 할 수 없는 경우, 그냥 상수 1로 놔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높아도 노출 빈도와 상관없이 높게 잡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를 디자인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래프를 써서 표 실 등급을 정하든 영향력 기법으로 해서 실 정하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는 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죠? 정성적인 느낌이 이제 강하죠. 위험 그래프 방법, 그걸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량적 기준을 넣어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 여기 보면 그냥 다 이제 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치화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심각도 같은 경우는 수치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노출 빈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량화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세미 이제 퀀터테이티브라고 세미하게 이제 한 거예요. 정량적으로. 이건 이제 퀄러테이티브 한 거고 성적 이렇게 하고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산정 기준을. 자, 부속서 F는 이제 로파를 이용한 이것도 세미 퀀터테이티브한 메소드예요. 이게 보호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리시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를 보면은 그냥 일부만 나와 있는 건데요. 하나만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2번, 3번 쭉 갈 수는 있는 건데 일단 예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모터를 지금 예시를 들었어요. 로터 과속으로 케이스가 파손이 되는 경우입니다. 심각도를 보면은 이제 그 비산물에 의해서 이제 1, 2명이 이제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심각도가 좀 높죠. 초기 원인, 속도 제어가 안 되거나 부하 손실이 생기거나 이제 클러치가 고장 나거나 이런 원인을 세 가지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가능성. 요건 이제 1년에 0.1번 그런 의미예요. 1년에 0.1번, 1년에 한 번, 1년에 0.1번. 요거는 이제 초기 가능성은 입력사항이에요, 입력사항.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DB나 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보호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1차 보호, 2차 보호, 3차 보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설계. 이거는 그냥 이거 PFD라고 봐야 되는데 1년에 뭐 0.1번, 한 번 이런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디멘전이 없는 PFD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반 설계를 하면 안전 설계가 아니라 이제 일반 설계로 뭐 고장 나게끔 때 되면 고장 나는 설계를 하는 일반 설계는 없죠. 이제 잘 하게 하려고 일반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속도 제어 시스템이 고장 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느냐 1에 1 확률적으로 그냥 기여를 안 해요. 그냥 이걸 다 곱해야 되는데 1에 1 변수가 안 돼요. 그럼 제어 시스템 자체도 뭐 잘 동작하라고 만들긴 하겠지만 그게 어떤 속도 제어 시스템 고장, 연간 발생하는 0.1번의 이 고장에 도움이 되냐? 그냥 도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어요. 이렇게 1이에요, 1. 여기 추가 경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접근 제한을 한다. 평상시에는 그냥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고 무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것도 정량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확실히 대책이 된다고 보면 10배를 주면 됩니다.
일반 설계 같은 경우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이제 0.1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확률이 뭐 이제 추가 경감을 하나 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비산되는 부분을 뭐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뚜둑 그 비산 그 파편에 맞지 않게 그럼 그것도 정량하기가 어렵지만 이럴 때는 이제 10배로 보면 돼요. 0.1로.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사건 가능성 인터미디엇 요거는 이걸 곱하면 됩니다. 초기 가능성부터 시작을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자, 이제 부하 손실 클러치 고장 이것도 이제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기에 도움이 안 됨, 제어 시스템은 도움이 됨, 뭐 이런 식이잖아요. 쭉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얘는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렇게 해서 각 고장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적으로 고장이 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긴 다 독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할 수가 있어요. 2.1이 되겠죠. 10의 3승. 자, 그리고 수용 가능 경감 후 사건 가능성 10의 5승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10의 이제 PFD 및 C를 결정을 할 때 요 수용 가능한 거 우리가 이제 수용 가능하다라고 정해 놓은 거 요거를 중간 사건 가능성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얘를 얘로 나눠요. 그러면 한 4.7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고장 확률을 5로 좀 높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4, 4, 5입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 점 단위 1이든 2든 뭐가 있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4.1이어도 4.2여도 5로 올리는 거예요. 10월 3승. 그러면 아까 이제 봤지만은 요게 10월 2승 뭐 3승 그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실2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정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각도에 대해서 어떤 정량화가 안 되면 좀 반정량적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이제 뭐 그 임팩트 사건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이제 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실 결정하는 예시만 몇 개 소개가 돼 있는 건데 여기 마지막으로 정성적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위의 사건 심각도 매트릭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가로축이 이제 위의 사건 심각도, 정미, 중간, 심각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그 보호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 있었죠? 그거를 보호 수단을 하나 쓴 경우, 2개 쓴 경우, 3개 쓴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미한 매트릭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C가 뭐냐면 안전 기능이 아마도 불필요함. 안전 기능이 이제 독립적인 보호 수단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폐기한 경우 그리고 또 경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만 해도 물론 이제 뭐 사건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실1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인 거고요. 사건 가능성이 에 상관없이 레이어가 하나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중간 수준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여기에 보면은 이제 B가 나와요. 사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레이어도 보호수단도 하나만 돼 있어요. 그럼 B로 분류가 되는데요. 실3 단일 기능으로는 부족하고 위험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실3이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 A가 이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레이어도 하나만 돼 있어요. 근데 실은 3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A에는 실3 단일 안전 기능만으로는 위험 감소가 부족하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위험 분석이고 뭐고 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G가 이제 마지막 부속소고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봤던 위험사정평가 예시인데요. 그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실 등급을 실을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토대 위에서 저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이제 위해 요인, 위해 상황, 위해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어떤 계획서, 위험 사정의 주요 내용들, 산정, 평가에 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질적인 산출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지표들, 요구사항 대비 그 어떤 대응책, 산출물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적으로 뭐 로파를 쓸 수도 있고 약간 섞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써서 할 수도 있고 그쵸? 방향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랍을 적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의 근본은 뭐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들. 네, 그리고 이제 위험사정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 정량화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기도 해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로세스로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화라기보다는 프로세스 개념인데 반해서 하드웨어나 시스템은 어떤 그 정량화해야 돼요. 통계량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시험을 한 결과인 건지 다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뭐 람다디, 파이, 베타 이게 이제 뭐 DB를 이용해서 간단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DB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상황이면은 매우 좋지만 우리가 직접 그 이제 어떤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시험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고 정량화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시가 6부에 잘 나와요. 하드웨어에 대한 예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